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 논의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산과 익산 등 소상공인들은 휴업일을 오히려 늘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고 건립 부지를 월성동으로 하고 시설 규모와 부지 매입 추진 일정 등 기본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군산 서수면의 한 농공단지에서 동물성 기름 유출로 오염 피해가 심각하다며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 등 환경오염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암 발병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대형마트의 골목 상권 잠식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마련된 것이 매달 2차례씩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인데요.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의 소식에 익산과 군산 등 지역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철회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대형마트 진출을 놓고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회적 갈등이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입니다.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조금이라도 물류 비용을 줄이자며 소규모 슈퍼마켓들이 참여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를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정부가 지난 4일 규제 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여부를 논의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오히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달 중에 전국 슈퍼마켓 연합회 차원에서 전체 의견이 모아지면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게 두 번이지만 효과가 엄청 커요. 사실은 이거 한 세 번, 네 번으로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 익산 지역 상인들도 난립니다. 대형마트의 휴무 여부에 따라 일요일 매출이 크게 달라진다며 의무 휴업일 제도 유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회원만 670여 명인 익산 소상공인 연합회도 이달 중순쯤 전체 회의를 가진 후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협조에 대해서 소상공인 연합회 지금 대책 마련 중에 있거든요. 하고 같이 의견을 전체적인 의견을 분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익산의 한 전통시장도 위기감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상인들 역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매출이 좋아진다며 행여나 의무 휴업일이 없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현대화된 시설로 고객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상 죽을 수밖에 없어. 다량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온 창고에다 해놓고 판매를 해버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 지난 2012년부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실시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정부는 규제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에 대한 공개 여론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관련된 상생 방안 후속 조치 등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역 상권에 더 큰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잠식을 놓고 10여 년 전에 불거진 사회적 갈등 양상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여야가 다음 주쯤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법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도내 국회의원 모두가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 때 상정될 전망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조직 구성 방안을 모색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관리 지원 조직 구성 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2일 입찰 공고했습니다. 용역은 2억 9천만 원을 들여 농생명용지 토지 이용 계획 확정에 따른 관리 조직 구성 등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진행하고 1단계로 올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종합관리센터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공정률은 지난 6월 기준 74.6%로 전체 7개 공구 가운데 14509가 준공됐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군산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시는 국비 18억 원을 들여 군산 물류지원센터의 특송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2차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정부의 이런 기조 속에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가 치열해지면서 특송장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국제행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는 오늘 도청에서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와 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는 2022 아태지역 국제 컨퍼런스와 2025 글로벌 국제 컨퍼런스를 군산에 유치했습니다.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아태지역 국제 컨퍼런스는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어 3년 뒤 2025 글로벌 국제 컨퍼런스도 새만금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어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고 부지 매입과 시설 규모를 비롯한 센터 건립의 기본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 기준 2,452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된 익산시. 지역 인구 대비 발달장애인 비율은 0.88%로 전국 평균 0.49%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익산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난 2020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했고 평생교육센터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센터 건립 부지가 발표됐습니다. 시는 월성동 1만 4천여 제곱미터의 평생교육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곳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어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 평생교육센터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지상 4층 규모 건물에 강의실과 도서관, 직업능력 개발실, 특화 사업장 등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개개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 특성 맞춤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지상 4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분석 결과 투자 비용보다 발달장애인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보호자의 경제활동, 주간보호 비용 절감 등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오는 10월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무적 분석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익 대비 창출 이익, 나중에 우리가 사회 간접 경비 쪽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게 더 이득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밑그림을 그린 익산시. 평생교육시설 확충으로 발달장애인들의 교육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평당 800만 원대 분양가를 내세운 익산 평화지구 LH아파트의 청약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익산 평화지구 LH아파트 청약 접수율은 40%대 머물렀으며 오는 10월 24일부터 닷새간에 걸쳐 정식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어서 실제 계약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익산에서 800만 원대 분양가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이 낮은 것은 입주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 것도 있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내 택시 기본요금 조정 여부를 놓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택시요금 조정을 위해 외부 연구진에 맡겨 전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예정이며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에 조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도내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2019년 3,300원으로 조정되면서 기존보다 500원이 오른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재난 안전 분야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도민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에 대한 민간 차원의 신속 대응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안전모니터봉사단 전북연합회를 비롯한 도내 8개 민간단체이며 재난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구조 훈련과 안전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위기 학생을 위한 긴급 지원단이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 위센터 전문 인력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사 등 26명 규모의 위기긴급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위기긴급지원단은 관련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투입돼 위기 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과 자살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거쳐 다음 달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기름값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도내 주유소의 판매 가격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40원, 경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934원입니다. 하지만 주유소마다 리터당 판매 가격이 200원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군산 서수면의 한 농공단지에서 최근 동물성 기름이 대량으로 방류돼 농수로가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사고는 한두 번 발생한 게 아닙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 악화 같은 환경오염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서수면 농공단지 인근의 농수로. 푸른 빛을 띄어야 할 수초가 누렇게 말라 죽고 물 위에는 기름을 빨아들이는 흡착포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6일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밸브 조작 실수로 500리터의 동물성 기름을 흘러보내자 긴급 조치했지만 나흘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름이 떠다닙니다. 농공단지와 1km 떨어진 양돈단지에서 분뇨가 농수로를 뒤덮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일어난 일입니다. 주민들은 폐수와 분뇨가 뒤섞인 농수로물로 농사짓는 것도 두려운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금요일 날 오후 8시만 되면은 모든 이런 냄새가 시작이 돼요. 공무원들 퇴근하고 다음에 그 주말에 걸리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많이 시정을 해줘야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농공단지와 양돈단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축사에 이제 주민들은 악취를 견디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말합니다. 잠을 잘 수 없게, 식사도 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아직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여기 와서 안 살아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창문도 못 열어놓고 빨래 같은 건 널어놓으면 그 냄새가 다 배가지고 옷을 못 입을 정도로 나와요.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서수면 마을 이장들은 2년 전 암 환자가 늘고 있다며 군산시의 환경 오염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상장군 같은 경우는 암 환자가 지금도 4분이 그 농공단지 쪽으로는 지금 앓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고 돌아가신 분까지 하면은 한 7, 8명 될 거예요. 상장군 그렇고 하장군도 한 7, 8명 됐고 현재 수술한 분도 계시고 심각해요.
1년 동안 진행된 기초조사에서 박뉴스 수질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5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육가크롬의 중금속이 지정 폐기물 수준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암과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밀조사나 역학조사는커녕 환경보전대책마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환경오염 논란. 여전히 단속은 허술하고 무단으로 버려진 폐수화학지에 주민들의 삶이 멍들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만 명에 육박하며 넉 달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 9,897명으로 118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4만 9,309명, 해외 유입 58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64명, 사망자는 40명 늘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면서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5,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5,50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은 879명, 군산은 79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7일 기준 1.12를 기록했고 재택치료자는 2만 1,9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 평야지대에 대한 병해충 항공 방제가 이루어집니다. 익산시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사업비 16억 6천만 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 55배에 달하는 16,000여 헥타르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항공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공 방제는 도열병과 벼멸구를 포함한 병해충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익산 지역 7천여 농가가 참여합니다. 드론 데이터 전문 기업인 그루텍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매립공사에 대해 정밀 측량을 진행합니다. 그루텍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매립공사 시공사인 계룡건설 산업과 지난달 계약을 맺고 오는 13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정밀 측량을 벌입니다. 그루텍은 드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 측량을 하게 되면 작업 진척률 개선이나 안전 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노리고 도내 관광지 주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주요 피서지 인근에 있는 식당과 카페, 숙박업소 82곳을 점검해 이 중 무신고업소 3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 가운데 일부는 하루 숙박료로 많게는 50만 원을 받기도 하는 등 3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 등을 위해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기자간담회 자료에 자신이 수도권 소재 A대학을 졸업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정북경찰청은 압수수색한 이메일 자료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직접 재수사합니다. 전주지검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송 접수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2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이뤄진 승무용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의 특정 지원자들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은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수출 물류비 70% 한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의 피해 기업은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기 위해 발생한 운송비와 컨테이너 보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법정 문화도시인 익산시가 시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정원을 공모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는 18일까지 시민 제안을 공모합니다. 정원 가꾸기 활동이 가능한 5명 이상의 시민 공동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최종 10개 팀을 선정해 전문가 교육 등이 지원됩니다. 주택가 주변 유휴부지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해 마을 정원과 꽃밭, 한뼘 정원, 그린 힐링 정원 등을 만들게 됩니다. 군산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2곳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182곳의 사업 추진과 사업 평가 등을 심사한 결과 군산의 효림복지센터와 군산 시니어 클럽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두 기관은 지난해 56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운영해 4,195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제51회 전국 학생 검도대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익산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개인전은 14일, 단체전은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전국 학생 검도대회는 전국 초중고대학부 총 95개 팀과 심판 임원 등 모두 1,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EBS 딩동댕 유치원에 출연해 실력을 인정받은 크로키키 브라더스의 드로잉 서커스 공연이 오는 20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군산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군산 흥남동의 서흥중학교 봉사동아리 따숲 학생들이 직접 만든 쿠키를 홀몸 어르신 3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못돌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은 낮 기온이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